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부터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사표현이 가능해집니다.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남 동부권 최대 격전지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 11명의 입지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정상화 이슈가 지속되면서 의석 2석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에서도 정당별로 선거 준비가 한창입니다. 어떤 입지자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선거구별로 살펴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목포와 진도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14일에는 진도 팽목항에서, 16일에는 목포신항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 모두 다양한 의사표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잇따라 내리면서 선거운동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남 화순 후보들의 자라탕 향응 제공에 대한 기사를 인쇄물로 배포한 A씨.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과 후보자를 나타내거나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차에다가 신문에서 난 내용을 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배부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4월 10일 열릴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이 같은 인쇄물을 이용한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쇄물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포함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의견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선거운동 관련 조항은 모두 6개. 먼저 그동안 일반 유권자에게 금지됐던 어깨띠나 모자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현수막도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기간 개최가 금지됐던 집회나 모임도 선거운동을 위한 게 아니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금지됐던 지방공사 또는 농축협 등 조합의 직원 역시 앞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적용되던 실명 확인 원칙은 폐지됩니다.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처럼 헌법 불합치 의견이 제기된 조항은 모두 오는 7월 법 개정 시한이 만료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밖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운동 관련 법조항 9개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지난 1월 국회에 개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월에 헌법 불합치 해소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입법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운동을 비롯해 유권자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총선 1년을 앞두고 전남 동부권 최대 격전지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서는 벌써부터 다양한 입지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 현직 국회의원부터 전직 시장, 교육감까지 11명의 입지자들이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올라왔는데요. 순천갑 선거구 동향을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최대 격전지 순천 광양 곡성구례 갑선거구에서는 벌써부터 11명의 입지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직 소병철 국회의원과 서가번 전 국회의원, 김광진 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허석 전 순천시장, 장만채 전 전라남도 교육감, 오학은 전 순천시장 후보, 손은모 변호사, 김문수 전 서울시 의원 등 8명이
당내 경선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입지를 다지고 있고 이정현 전 국회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진보당에서는 이성수 전남도당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구의 갑선거구의 최대 현안은 단연 분구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인구 5만 명의 순천 해룡면을 떼어내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에 포함시키면서 비정상적인 분구가 이루어진 순천. 지역에서는 해룡면을 복원시켜 순천 단일 선거구를 가불로 나눠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분구 기준 인구 상한선은 27만 1천여 명. 1월 기준 순천시 인구는 27만 8천여 명으로 기준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순천이 단일 선거구로 의석 2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순천 광양 곡성구의 갑선거구 입지자 날림 양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내년 총선을 1년 정도 앞둔 시점에서 전남 서남권에서도 각 정당별로 일찌감치 선거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어떤 입지자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고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전남 목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5명의 입지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김원희, 박지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의 맞대결이 성사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신재중 전 청와대 비서관, 이윤석 전 국회의원도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윤소아 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윤성웅 당협위원장, 진보당 최국진 전 민주노총 조직실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해남진도 완도 선거구는 치열한 민주당 공천권 다툼 구도 속에 6명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현역인 윤재갑 의원과 김병구 변호사,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관, 이영호 전 국회의원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진도가 고향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역구를 바꿔서 출마할지도 관심사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조웅 당협위원장이 지역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영암 무안 신안에선 민주당 서삼석 현 의원에 맞서 김병도 정책위 부의장, 백재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경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황두남 전 신안군 의원이 출마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서부와 동부권이 맞물린 장흥 강진 고흥보성은 민주당 김승남 현 의원과 국민의힘 김하진 전남도당 위원장의 맞대결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역대 총선에서 호남에서만큼은 우위를 점했던 민주당. 서진 정책을 내세우며 전남 전 지역에 후보를 내기로 한 국민의힘과 정의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의 활약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전남 목포와 진도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진도에서는 오는 14일 팽목항 등대 일원에서 전라남도와 진도군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헌화와 묵념을 통해 희생자를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6일 목포신앙에서는 기억사와 추모신앙송, 음악공연, 선언문 낭독 등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진 대구면 국도 23호선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이 마주오던 소형버스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1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진 소방은 13일 새벽 5시 25분쯤 마량 방면 국도 23호선 왕복 2차선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중앙선을 넘고 소형버스를 들이받아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1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신안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해해경은 지난 12일 아침 7시 반쯤
가고도 남서쪽 107km 해상에서 승선원 14명이 타고 있던 260톤급 중국 어선이 서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해 이른바 싹쓸이억으로 불리는 범장망을 써서 어린 물고기까지 포획한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국 어선에는 20kg짜리 젓갈용 새우 100상자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을 목포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한 뒤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 회전교차로 교통 현황 분석 결과 교통사고가 2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신호등 운영이 어렵거나 교통량이 적지만 사고가 잦은 16개 지역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결과 교통사고가 22.9% 줄고 사망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통행시간도 평균 20.7초에서 16.4초로 단축돼 교통 흐름에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남에는 180개 회전교차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광양 등 12곳에 추가 설치가 예정됐습니다. 가공식품에 사용된 쌀의 생산 연도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 가공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쌀 가공식품에는 생산 연도나 관련 정보가 부족해 묵은 쌀이 햅쌀로 둔갑하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의원은 관련 법률이 강화돼 햅쌀 수요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해 홈페이지에 자가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갑질 자가 진단 시스템은 업무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갑질 유형 10가지를 중심으로 확인 목록을 구성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갑질 행위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을 개선하고 위험 수준을 자체 진단해 갑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포스코의 상생 협력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광양시의회 의원들은 13일 서영배 의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시위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서 의장은 포스코의 일방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핵심 콘텐츠 무료의 정원이 공개됐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00만 관광객을 맞이하면서 무료의 정원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료의 정원은 이상기후 현상과 해수면 상승 등 일상을 침범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정원 녹지를 육상에서 물 위로 확장시켜 수상정원의 이정표를 제시한 정원입니다. 오천 그린광장 옆 동천 출렁다리와 동천교 사이 수상공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주최하는 2023 KIC컵 투어링카 레이스가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KIC 사업단은 오는 2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40여 대의 차량과 모터바이크가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경주장 주변에는 자동차 드리프트 체험, 전기자동차와 F3 포뮬러 차량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도 마련됩니다. 영암 월출산 일대에서 유채꽃 축제가 열립니다. 영암군은 14일부터 4일 동안 월출산 천왕사 일대에서 축제를 열고 꽃길 걷기 대회와 사진 전시회,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암 천황사 인근 330만 제곱미터 부지에는 해마다 봄이면 유채꽃이 만개해 볼거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11대 신안군 여성단체 협의회장에 안미영 신임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안 신임회장은 12일 신안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무엇보다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며 여권 신장과 소외된 이웃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4월에 창립한 신안군 여성단체 협의회는 지금까지 9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가운데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